네, 안녕하세요. 꼬마별입니다. 자, 일단, 시즌 5죠. 이제, 챔피언스 리그. 리그 형식으로 하는 거는 이번이 두 번째가 될 거예요. 두 번째가 될 건데, 이번 대회를 공지하기에 앞서서, 일단 대회를 이렇게 지속하는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면은, 아마도 이 리그는 앞으로 지속되기 힘들 겁니다. 일단 이 문명 지금 5죠. 5고 현재 문명 6까지 나와 있잖아요. 문명 6 같은 경우는 문명 5만큼의 유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보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고 문명 시리즈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5 하는 사람들은 6를 또 안 한단 말이야. 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뭐 마음에 안 들어서든 아니면은 6보단 5가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든 그 각자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지금 문명 시리즈를 하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마 7 나오면 또 붐을 일으킬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저는 문명이 제 인생 게임이거든요. 진짜 제가 살아오면서 뭐 스타크래프트 막 RPG 뭐냐 그 가장 최근에 로스트 아크 아무튼 뭐 모바일 게임 막 이런 거 다양하게 모든 게임을 다 조금씩은 접해봤을 거예요. 뭐 롤토체스, 오버워치 이런 거 다양하게 이제 제가 접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문명이 가장 제 인상에 남고 요걸 가장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뭔가 게임 하나만 할 걸 뽑아라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고민 없이 문명을 뽑을 겁니다. 그냥 스타 이후의 최고의 저에게 가장 열정을 불어일으켜주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런 것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게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장벽들이 좀 있죠. 7 나올 때까지 그래도 한 2, 3년 정도 2, 3년도 아니 2, 3년도 너무 빠르지. 한 5년 내지 10년간은 이게 유지가 돼야 그러니까 아예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라지는 거고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프로리그 같은 게 폐지됐을 때 온게임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더 이상 스타크래프트 1을 나오지 않을 때에도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는 건데 문명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도 지금 5를 이렇게 지속해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저가 점점 떠나잖아. 그런 사람이 없게 되면 더 이상 문명 멀티가 돌아가지 않게 되면 문명 접을 거예요. 특히 문명 멀티만 하던 유저는 싱글만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가끔 문명 생각나는데 싱글이나 그래 멀티는 당연히 사람 없을 거고 싱글이나 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멀티만 하던 사람 진짜 멀티의 재미를 느끼던 사람은 싱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사실 싱글도 멀티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개념이지 싱글을 잘 안 해요. 그거 자체로 재미를 많이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명 멀티를 지속하기 위한 이런 대회도 계속 지속할 거고 문명 5 컨텐츠를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명 5가 뭐 지난 대회에서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렇고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지만 고인물이 점점 접어가고 그리고 뉴비들도 진입장벽이 높고 그러니까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그 뉴비들도 흥미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체제가 제가 실력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정된 유저에서 그나마도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1부 리그하고 2부 리그의 제도를 두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 대회 진행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번 대회도 가장 리그 형식이 좋다 호응을 많이 해주셨긴 하지만
포인트 제도보다 더 문제가 있던 거는 사실 신청자의 문제입니다. 신청자가 총 신청자가 한 23명 정도 됐거든요. 23명인데 그럼 주말에 게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됐었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한 15명, 총 신청자 15명 정도에 게임하고 싶은 사람 한 7, 8명이어서 한 적당히 6명 커트가 됐는데 좀 이제 진행하면 할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나는 10명 중에 6명 선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선착순으로 뽑던지 아니면 경기수에 따라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뽑았는데 이 사람은 야 잘하는 사람 이렇게 껴있는데 이렇게 못하는 사람을 눈 썩는 경기력을 보여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나는 이제 문명 흥미 있어가지고 대회 나갔는데 게임을 접어버린단 말이야. 아 사람들 이렇게 욕하네. 이렇게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게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다른 게임에서도 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접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잘하는 사람도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봐주면은 내가 재미가 없어. 근데 뭔가 내가 아예 잘하려고 해버리면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줘야 돼. 내가 맨날 하는 게 뭐야? 이 사람을 걸음으로 만들어서 내가 성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잘하는 사람과의 대결을 준비를 해야 된다. 요게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메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가치관적인 갈등, 내재적인 갈등들을 빚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 요것도. 그래서 사실 문명의 흥미가 약간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멤버가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성향이야. 나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게임을 할 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뉴비들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 근데 나도 뉴비 때 그랬거든. 나도 뉴비 때 다른 사람들 걸음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진짜 게임 접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당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또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이걸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는, 조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회만이라도 드래프트로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에 드래프트가 아니라 이제 그 1부, 2부 2부제를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 1부 리그를 진행을 할 거고 일요일에 2부 리그를 진행할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유저가 너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아예 신청자가 막 4명 이렇게 되면 아예 취소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1부 리그 한 10명 정도 있으면 그 중에 한 하위 5명 있잖아요. 하위 5명은 2부 리그에도 참여할 수 있고 2부 리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위 5명은 1부 리그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2부 리그를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좀 문명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럴 거면 난 문명 안 한다. 대회 참여 안 한다. 이런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미루어긴 했었거든요. 대회를 그냥 좀 아예 늦추고 좀 더 이렇게 시기를 갖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기다려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송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지금 방학이 시작했는데 문명을 안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문명 말고 이제 다른 게임 더 재밌는 거 있으니까 막 그런 거 하고 롤 같은 거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2부 리그에 대한 취지도 문명을 살리겠다 이거예요. 그냥 세븐 나올 때까지 우리가 5년이고 10년이고 버텨야 된다. 이 유저들 떠나지 않고 버텨야 된다. 이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진행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은 이렇게 해서 신청자가 지금 사실 10명도 안 돼요. 지금 요 대회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0명도 안 되는데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고요. 저는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대회를 일단 소개를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회하고 일단 똑같아요. 포인트제 리그 형식입니다. 네. 달라진 건 1부, 2부 뭐 그렇게 될 것이다. 1부 리그에서도 15경기를 했고, 이번에도 그 정도 기간과 그 정도 경기 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대회는 일단 8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벌써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일까지 상황을 봐서 1, 2경기를 다음 주로 미루던지 아니면은 신청자가 있으면 하든지 요거는 그때 상황 봐서 할게요. 수요일까지 제가 그 트위치 제 트윗 투게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토요일은 1부, 일요일은 2부인데 금요일에 할 수도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할 수도 있는데 금요일에는 좀 스페셜 매치를 할 거예요. 스페셜 매치를 할 거고 뭐 1대1이 될 수도 있고요. 1대1도 좀 보는 맛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1대1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대1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보는 재미 있어요. 그리고 레크 모드 같은 경우는 문명 모드 중에 외국에서 굉장히 유행 중인 모드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게 대회 참가자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레크 모드를 따로 다운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재밌어요. 저도 가끔 한두 판 했지만 충분히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문명 5 유저가 6는 못 넘어가지만 레크 모드로는 넘어갈 수 있다. 뭐 요거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재밌을 겁니다. 네. 대신에 요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암님이 해설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팀전. 팀전은 항상 문의가 많이 있었었죠. 그 팀전도 해볼 겁니다. 금요일에 일단 저는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로 항상 비교를 하지만 저는 스타크래프트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디스코드를 하고 게임을 하면 재밌어.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문명에서 팀플밖에 없어요. 그래서 팀플레이를 한번 사람이 되면은 할 겁니다. 예. 고인물, 뉴비, 중수 이렇게 3명 구조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뉴비가 있으면은 이 고인물이나 중수가 뉴비한테 많이 알려주면서 게임을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금방 문명에 적응을 할 것이고 그 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고인물과 달랐거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금방 이제 실력 향상이 될 거고 게임판이 더 재밌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할 거고요. 뭐 상금이나 이런 거는 지난 대회와 똑같고요. 그리고 대회 신청자는 그러니까 대회 기간은 이제 8월, 9월이지만 신청 기간은 8월까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룰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룰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경기 세팅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선 경기는 전략적 그냥 뭐 전설적인 스타트 해주면 보통 이거 게임 세팅 방법이죠. 그러니까 판게아가 이제 뭐 기본 세팅인데 요런 다양한 세팅이 있잖아요. 이 다양한 세팅을 사다리를 탑니다. 네이버에 이제 사다리 타기 기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2번을 해요. 사다리를 2번을 타요. 그래서 나온 거를 적용시키고 들어갈 겁니다. 만약 전략적 균형이 나온다. 그러면 전략적 균형을 적용시키는 거고 해수면 보통이 나온다. 그러면 해수면 보통으로 적용시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하나 넣는 개념이죠. 근데 그 밖에서는 기본 맵은 똑같습니다. 기본 맵은 판게아 40억 보통
해수면 높임 이 세팅입니다. 그리고 네, 새로운 맵도 쓸 수가 있는데 새로운 맵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는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누가 이 맵을 사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만약에 신청자 없어서 5명 되면은 멀러킹 대 히오스면 이거 그래도 약간 재밌는 맵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략적 균형의 전설적인 스타트 이거는 같은 그거잖아요. 같은 타입이잖아. 자원의 양을 얼마나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똑같은 종류의 것이 겹쳐버리게 되면은 먼저 나온 한 개만 중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륙이 있고 타원형이 있으면 대륙이 먼저 나오면 대륙 맵으로 한다는 거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내 포인트 달라진 거 말씀드릴게요. 1등이 5점 얻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2등이 이제 베스트 플레이어가 이제 받긴 할 건데 이게 3점이고 3등이 2점이었잖아요. 이걸 좀 줄었어요. 2점이고 1점입니다. 그리고 생존자가 1점 있었는데 생존자는 0점이에요. 대신에 가산점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가산점이 그리고 워스트는 사라졌습니다. 자, 가산점 볼게요. 가산점은 원래 수도 최초 점령하면은 플러스 1점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 수도 최초 점령마다예요. 그러니까 2개를 점령하면 플러스 2점, 3개를 점령하면 플러스 3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뚝배기를 많이 수집을 하면 그만큼 좋다 이거죠. 그리고 머리 유적이 된 경우 마이너스 1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은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뚝배기 승리가 이제 4개가 돼가지고 허무하게 빨리 끝나버리거나 재미없게 끝나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난이도를 좀 높였어요. 그래서 5개를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게 뜨죠. 능력 승리, 문화 승리나 과학 승리를 창에 띄우면 그러면 플러스 1점을 얻게 됩니다. 대신에 외교 승리할 때는 투표를 몰빵 받아서는 안 되고 본인의 투표 수로만 외교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국을 해방시키든 도국을 전부 구매를 하든 그렇게 자기 표로만 외교 승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과학 승리를 할 텐데 상대방이 지지를 쳐버려서 그 창을 못 띄웠다. 이런 경우는 해설자들이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과학 승리를 노리려고 할 테지만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니면 또 이건 끝까지 했으면 가능했을 것이다. 이걸 보고 해설자들이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문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화 건물 하나도 안 지어놓고 문화 승리 가능하다 이러면 좀 너무하죠. 근데 상대방 다 죽여버리면 문화 승리 되긴 하겠지. 근데 300턴이 되겠지. 이런 거는 이제 안 쳐줄 거예요. 이런 건 좀 그렇고 그냥 이제 적당히 이제 게임 끝날 때 한 200턴 정도로 봤을 때 200턴까지 과학 승리가 되겠다. 뭐 문화 승리가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잠재적 여하에 보고 해설자 재량으로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네. 이렇게 대회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진짜 이번 대회 일단 공지는 올리는데 진짜 진행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저번 대회 고인물 많아가지고 내가 신청 못했지. 저 사람들이랑 하면 또 힘들잖아. 이게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초심자분들도 받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키워드릴 목적으로 이제 1부, 2부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다 참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것 때문에 물갈이가 될 수도 있어요. 문명판이 있고. 아무튼 구경하다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불타오르면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